안녕하세요. 예수비전 성결교회 안희한 목사입니다. 울산 시장 선거에 청와대가 개입했던 사건이 있었죠. 이게 일파만파 퍼지면서 국민들이 공부를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난리가 났었죠. 그런데요, 이게 재판이 신속하게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세워라 내워라 끌고 갔어요. 이 판사가 정치 판사라 그런 거죠. 제대로 판결을 내려야 되는데 꾸물꾸물 되니까 세월만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판사가 바뀌었어요. 새로운 판사가 그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년 4개월 만에 첫 번째 재판이 드디어 진행되게 생겼습니다. 법정에 서야 되는 피고인은 송철호 울산시장, 전 울산시장이죠.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 한병도 의원, 백원우 민주연구원 부원장, 총체적인 부패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문재인 정권, 더불어민주당, 정의를 말하지만 정의롭지 않다는 거, 공정을 말하지만 절대로 공정하지 않다는 거, 내 편 네 편 가른다는 거, 자기를 실속 뱃속만 챙기는 이기주의자들이라는 거, 이거 이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조국 옹호하던 것을 기억할 거예요. 그 조국 옹호 때문에 많은 젊은이들이 떨어져 나갔죠. 또 진보 인사라고 일컬어지던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떨어져 나갔죠. 그래서 조국 흑서 같은 책도 써냈잖아요. 진중권 교수 같은 사람, 서민 교수 같은 사람, 김경률 회계사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다 떨어져 나갔잖아요. 왜냐? 진짜 파렴치한데 그런 파렴치한 인간을 맹목적으로 지지하는 세력들, 그를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파렴치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싸고 도는 민주당, 문재인 정권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국민들도 등을 많이 돌리는 거죠. 조국의 후임자로 추미애 씨가 법무부 장관이 했는데 뭐 똑같죠. 다 그 나물에 그 밥이죠. 어쩜 저렇게 비슷한가. 참 놀랍게도 비슷한 사람들끼리 골라 모아놨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역할은 제대로 하지 않고 검찰총장 찍어내기에만 올인을 했죠. 사실 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지금 지명도 인기는요, 조국과 추미애가 만들어준 거죠. 어쩌면 비극적인 현실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검찰개혁이란 이름으로 검찰 장악하려는 노골적인 시도를 국민들이 보면서 정례미들이 떨어지는 거죠. 자, 아무튼 1년 4개월 만에 울산시장 선거에 청와대 개입한 것에 대해서 재판이 벌어지게 되는데 네티즌들의 반응은 뭐 동일하더라고요. 1위, 정권 끝나면 전면 재수사 특검에서 문재양 감옥 쳐넣어야지. 지금 재판해봐야 뻔한 사실을 나같이 법에 잘 모르는 사람도 대충 알겠는데, 그러니까 판사들을 믿을 수 없다는 거죠. 정치 판사들이 워낙 많으니까. 2위, 공정과 정의를 외치던 정권이 역대 최악의 부정과 불법을 떳떳이 자행하고 있다. 이 땅의 법은 사망했다. 정의는 무덤으로. 불법만 날개를 달았구나. 가장 비겁한 위선적 정권. 3위, 너무 빠르지 않나? 임기 끝난 후 해야지. 꾸물꾸물거리는 거 비아냥되는 거죠. 4위, 어영부영하다 임기 다 채우고 선고하면 뭐하냐. 임기 끝나고 재판에서 잘못이라고 하면 그동안 받은 월급 다 받아내나? 초록한 행위들 전부 없어지나? 웃기는 법원이네. 5위, 곰재앙에 비하면 박근혜는 성군이다. 6위, 정말 이번 재판에서 마저 엉뚱한 결과가 나오면 정말 개같은 정권. 7위, 문재인 정권은 범죄 집단이다. 8위, 지금 하지 말고 정권 맡기고 제대로 해라. 그래야 죄 지은 놈들 모조리 쳐넣어라. 그리하여 죄 지은 놈들 모조리 쳐넣어라. 지금 정권 하에서는 여전히 믿을 수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9위, 훗날 재수사에서 노년에 국립대학 가느니, 감옥을 말하는 거죠. 한 살이라도 젊을 때 다녀오는 것도 좋을 듯. 9위, 10위, 철저히 수사를 방해한 것도 조사해야. 추미애 수사방해 목적 수사검사 지방 발령. 여기까지만 인용을 할게요. 이번에 새로 재판장이 된 판사는요, 양심에 따라, 법치에 따라 제대로 판결을 내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와야 될 시점인데 이제부터 시작이니까 갈 길이 멀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요, 잘 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새로 역할을 맡은 판사가, 이 재판장이 정말 법치를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라면 제대로 판결을 내릴 거고,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말에 이것이 고스란히 드러나게 되면 대선에 악영향을 강력하게 미칠 테니까요.
그걸 생각하면은 오히려 늦어진 게 더 나을 수도 있겠다. 이런 판단이 듭니다. 저희에게 소송을 맡은 변호사님이 하는 말이 있어요. 교회 소송을 좀 진행 중이에요. 하나는 구청이 저희 교회를 고소한 게 있고, 하나는 제가 구청장하고 경찰서장을 고소한 게 있고, 이 두 가지가 같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근데 변호사님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지금 당장 빠르게 이 소송을 진행하는 것보다 좀 지연해서 정권이 바뀐 다음에까지 이어지게 해서 그때 판결이 나도록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고. 그것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지금 판사들 판결 내리는 것 보니까 양심도 없고 자존심도 없고 법치도 없어요. 하기야 뭐 김명수 대법원장부터 정말 창피하잖아요. 정치적인 안배를 해가지고 뭔가 결정을 하고 대응을 하는 모습, 그러다가 들통이 나서 망신살이 뻗쳤잖아요. 거짓말하다가 그 거짓말까지 더 들통이 나가지고 진짜 밑바닥으로 추락을 해버렸잖아요. 뭐 대법원장이 그 모양이니까 나머지 판사들도 뭐 그럴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아무튼 굉장히 수치스러운 모습이에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문재인 정권은 힘이 빠지고 있어요. 이제 힘이 빠지는 것을 판사들도 볼 겁니다. 그리고 정치 판사라 하더라도 힘이 빠진 문재인 정권에 힘을 실어줄 리는 이제 없을 거예요. 이제 추락을 해서 30%대 지지율이라고 그러는데 사실 누가 믿어요, 그죠? 30%대보다 한참 더 떨어져 있을 겁니다. 이 통계, 이 회사조차가 엉터리고 믿을 수가 없으니까 뭐 주변의 사람들 물어보세요. 지지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그죠? 그리고 앞으로도 더 밑바닥으로 추락하게 될 겁니다.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국민들이 너무 순한 양 같으면 안 돼요. 순한 양 같으면은요, 야, 우리 국민들 착하다 하고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국민들을 보듬어 안고 살 길을 열어주고 좀 좋은 길을 제시하고 비전을 만들어주고 좀 잘 살 수 있도록 형평성 있게 국민들 대하느냐, 그게 아니라 진짜 개, 돼지 취급을 해요. 그런데 목소리를 내면은요, 그리고 싸우면은요, 그렇게 막 나가는 것을 막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은요, 국민들이 침묵하고 방관하는 것은 악에 동지하는 거예요. 권력자들을 더 망가지도록 방치하고 협조해 주는 것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과정들이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 모를까, 나서니까, 잠잠하면 모르지만 말하니까, 뒷짐지고 있으면 모를까, 싸우니까 얼마나 거센 공격들이 다가오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또 한국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목소리를 낼 겁니다. 싸워 나갈 겁니다. 그리고 감사하게 지금 움직여지고 또 이제 실상을 깨닫고 나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국민들이 많이 있고, 특별히 젊은 이들이 많이 돌아서고 있다는 것, 이것이 정말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 서울시장 뽑을 때 오세훈 시장이 당선이 되었잖아요. 근데 20% 남성들 내서 박영선 후보에 비해서 50% 이상을 오 후보를 찍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난 차이죠. 20% 대 70%. 오세훈 후보를 찍은 퍼센티지가 70%대고 박영선 후보를 찍은 게 20%대니까 50% 가까이 차이가 났잖아요. 그것도 제가 얼마나 안도의 한숨을 쉬었는지 모릅니다. 전교조에 의해서 세뇌를 당했던 젊은 세대들도 이 현 정권의 무능, 이 최악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 눈을 뜨고 정치를 차리기 시작했구나. 그러니까 얼마나 다행스럽습니까? 앞으로 이런 것들이 더 분명해질 겁니다. 그리고 부정선거만 제대로 막으면, 다시 말해 사전투표와 전자개표 이 두 가지만 제대로 막아내면은 정권 교체도 일어날 거고 역대 최악의 정권의 종지부를 찍을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러면 한국교회도 숨통이 트이게 될 것이고 예배도 회복이 더 될 수 있으리라고 기대를 합니다. 그날까지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힘차게 전쟁 또 전쟁합시다.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새로운 한 주간도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십시오. 할렐루야.